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세상관을 초월하기 위한 36가지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몇 차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상관이란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축적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감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방향을 말할 것입니다. 이 36가지 생각은 제가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천상에서 주신 예수님과 다른 상승 마스터들의 모든 가르침이 함께 녹아져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굉장히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 대뜸 떠오르는 그 조각상 하나가 보이죠.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댕의 그 조각상이죠. 그는 무엇인가 턱을 괴고 앉아서 깊은 상념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은요, 상승 마스터들에 의하면은 자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각하는 존재.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 생각하는 존재라는 그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든지 혹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등등 참 그런 철학자들의 그 생각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깊은 어떤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의 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36가지의 그 생각하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관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세상을 본다는 이 관점 바꾸기예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각하고 있었던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뒤집어보고 바꿔 나가자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뇌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생각 속에 우리를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뇌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뇌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뇌는 단순히 모니터 역할 같은 거죠. 마음이 가지고 온 생각들을 정리해서 현재의식 속에서 떠오르게 해주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을 살아온 만큼의 응집된 생각의 단초들의 기록이다. 생각이란 뭐냐? 생각은 전생을 얼마만큼 살았든지 간에 전생을 살아온 만큼의 응집된 그 생각의 단초들의 기록에 의해서 현재의식이 그런 그 과거 전생에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응집되어 기록되어 있는 그 멘탈렐름이라고 그러죠. 멘탈렐름. 멘탈계의 기록물과 연결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리 깊은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누구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저 천상에 계신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은요, 전생과 현생의 그 기억인자들을 연결 코드화 시켜가지고 신속하게 기억을 재생하는 속도면에서 빠르고, 그리고 빠를 뿐만 아니라 깊은 저장고를 여는 메커니즘 속에서 그렇게 두뇌가 명석하고 폭넓고 이해력이 빠른 것입니다. 자, 이런 방향에서 다음 36가지의 그 세상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의 이야기를 따라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공동 창조자인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공동 창조자로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공동 창조자란 말은 신과 함께 인간은 이 세상을 공동으로 창조해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36가지의 생각들 속에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속에 가능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상승 마스터들과 협력 속에서만 자기 생각도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현재의식 속에서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깊은 것, 정말 그 깊은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상위 계층에 수록되어 있는 기억인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팔자 타령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했냐? 천상에서 주는 초월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트랜센덴스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초월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식적 지각 기반의 시각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적 지각 기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향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생각 기반의 시각을 보는 관점을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나 물질주의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관점, 이런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 세상관을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과학 기반의 새로운 세상관으로 길을 제시해 왔던 방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과학적 기반 위에서 세상관을 다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전생과 현생을 돌고 돌면서 사회학적인 것과 함께 뒤범벅이 되면서 생각들은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상승 마스터 학생이라면 이미 세상관을 바꾸어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적인 이 툴, 이 도구들을 최상으로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생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질 우주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질 우주는요, 지역 우주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왜 어떻게 지역 우주라고 하느냐? 이 물질 우주가 지역 우주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우주는 전체 은하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아마도 우리는 이 지역 우주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스텝이에요. 생각의 첫 번째예요. 물질 지역 우주는 마치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통신 도구라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다고요? 이 물질 지역 우주는 라디오 통신과 같은
방송처럼 신호를 주고받는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요. 물질지요 우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기본적인 생각 패러다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제약받고 갇혀있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 우주, 이 물질지역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느냐, 네? 그리고 갇혀있느냐, 아니면 제약을 받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거. 이 예스냐 노냐예요. 예?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과연 이 물질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영향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물질 세상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물질 세상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 상태를 어떤 물질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그 생각 상태가 물질적인 상황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제약들을 받아들여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세상에 묶여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것이 단지 제한된 지각의 소산이냐 이겁니다. 제한된 지각의 소산이냐. 이 말은요, 오감이요. 제한되어 있는 이 오감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런 소산이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잠재의식의 환영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잠재의식이란 말은 정말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것이 어쩌면 전부 다 하나의 환영, 일루전이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고 그 환영들을 그 일루전,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함에 따라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다음의 생각들을 이해할 때 물질 세상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이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상대성이라고요. 상대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자, 세 번째 생각의 세 번째 얘기, 두 번째 하고 싶다. 세 번째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생각의 두 번째 이 스텝에서요. 인간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말하는데 이 인간의 지각은요 이원성을 기반할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방향, 선과 악,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선과 악,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좋은 것과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의 기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니체가 그랬나요? 나는 무도덕한 사람이다. 자기에겐 도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도덕을 기반한 생각이거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무도덕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이 아주 쏙 들어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세상이 분리된 많은 것들 또는 형태들, 심지어는 분리된 많은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동료
목사님이에요. 참 한참 오래전 얘기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느냐? 맞아요. 저는 하나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안 해요. 이원성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자, 조금 더 다른 얘기요. 고체 물질의 많은 형태들이 있지만 또한 유동 에너지의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고체 물질은 뭐고 유동 에너지는 또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 이전 과학자들의 시각에 해당합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의 물질과 에너지와 그리고 섞이지 않은 이 두 가지 분리된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양의 그 가치관, 그게 아주 유명한 게 기계론적인 거예요. 예? 그것이 동양적인 어떤 사관에서 유기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론이라는 게 뭐냐?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부서지면 그냥 한 군데 뚝 떼어내필고 심장도 뚝 떼어내필고 새로운 심장으로 갖다 새로운 심장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쓰던 거겠지. 그거 갖다 붙여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기계론이라는 얘기죠. 어쨌건 서양의학이 그런 바탕에서 발전해 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원성을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이러한 이 이원적인 세상관의 결과는요. 물질이 영속성을 갖거나 적어도 연속성을 갖고 이것은 물질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명백히 에너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지금 이 생각의 패러다임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이 현대 21세기에서 정말 최첨단 세상에서 생각을 바꿔야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관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물질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약들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상황들이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 리얼리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리얼리티가 아니다. 환상이다. 일루전이다. 환영이다 할 때는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이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생각 방향밖에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하면, 발전을 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실제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심리치료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덜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배고프면 배고프고요. 몸뚱이가 아프면 아프고요. 에? 죽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빙그레 웃고 말지요. 에?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닌 환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엉뚱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세 번째 방향에서요, 상대성 공식을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뭐 이 공식은 다 떠올릴 수 있어요. E = mc2 뭐 이렇게 읽을까요? 예? 아인슈타인의 이원적인 세상관을 반박하는 게 있어요. 그는 세상이 두 가지
분리된 요소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두 가지 요소들로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상대성 공식이라고요. 오로지 한 가지 기본 물질이 있어요. 한 가지 기본 물질. 즉, 그것이 에너지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만이 존재한다. 물질은 단순히 인간의 감각들에게 딱딱하게 보이게 만드는 진동수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돌멩이 하나요. 그것도요. 여기 제 손에 있는 이 마우스, 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우스, 이것이 만들어진 그 기본 물질이 뭐냐? 에너지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matter. 물질은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어떤 감각들에게 딱딱하게 보이게 만드는 진동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동수에 의해서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무겁다, 혹은 가볍다. 예? 자, 리얼리티, 실제 세상에서는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Does not exist. 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거죠.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의 산물이다. 자, 어떻게 해요? 물질이 고체나 영분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질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환영, 물질은 단순히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죠.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인 것이 물질이다. 자, 아인슈타인은 고체의 물질은 유동의 에너지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자, 현대 과학이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의 다섯 번째 스텝을 밟아야 할 것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의 영어식으로 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이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좀 알아봅시다. 학교에서 배웠던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수학 방정식을 가지고 등식 부호화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자, 팩터라고 하는 거죠. 그 인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는 곧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진동 파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명백히 이 두 가지 버전들이 서로 지워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E와 C, 예? 그 진동수죠. M은 메터리얼이고요. 그러니까 물질. 그것이 어떤 제곱 이상으로 진동 파장이 하나의 그 어떤 그 웨이브가 그려질 때에 천천히 이렇게 그려지느냐, 아니면 탁 떠느냐, 그 떠는 진동수에 따라서 물질의 형태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칠판이 없어서요.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 아주 심오한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새로운 식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식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질량이 있다는 거죠. 질량. 세상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의 기본 형태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량의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근본 에너지의 이 형태는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다. 근본 에너지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신성 에너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에너지, 이게 아주 대단히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큼 한 어떤 인간의 그 육화된 존재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없냐? 볼 수가 없어요. 왜 없냐? 그게 바로 그 굉장히 높은 진동 파장에 의해서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과 인간의 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냐? M이 M. 이 M의 질량, 이 물질이 그 질량을 갖는 것입니다. 고등진동수, 그 바르자면 에너지의 그 아주 그 하이어한 그 굉장히 높은 고진동의 에너지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그 진동수를 특정 인자와 함께 낮추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상대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낮추는 인자를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E equal mc2라는 게 그 제곱, 그걸 말한다고요. 그걸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그림이 더욱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6번째 스텝입니다. 자, 한 가지 형태 이상의 고등 주파수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그 한 가지 이상의 감축인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하늘의 그 굉장히 높은 고동한 그 에너지 주파수가 어떻게 물질화되느냐? 다운. 예를 들면요, 전봇대에 지나가는 그 수십만 볼트의 그 전기 에너지죠. 그 전기가 전봇대에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가정용 100볼트, 200볼트로 사용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다운, 낮추어서. 그게 감축인자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물질 세상에 내려오는 모든 에너지, 딱 한 가지 에너지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감축인자, 그 리덕션 팩터라고 하는 그 감축인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음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특정 형태의 고등주파수 에너지가 특정 인자에 의해서 진동수에서 감축되었다. 진동 파장이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동 파장을 갖고 있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무겁고 둔중하게 이 물질화되어 있는 에너지 인자는 감축되어지고 또 감축되어져서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형태의 고동주파수 특정 인자에 의해서 진동수에서 감축되고 감축된 에너지가 우리가 유동에너지 또는 정지에너지, 그 정지에너지가 뭘까요? 물질 상태화되어 있는 거, 그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명료화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신성 에너지가 그렇게 다운돼서 물질화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 따로 있고 신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세상인데 저 물질 우주, 이 물질 우주와 저 정말 그 신성한 세계의 그 신의 에너지는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감축 인자를 통해서 감축되어져서 다운되어져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고체 형태의 물질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성 에너지의 하강 차원에서 주파수, 즉 진동파의 감축이 없이는 물질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칠판도 없고 지금 설명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물질 세상을 형성할 수 있는 임계점과 그 이하의 세상이, 그 임계점 이하의 세상이 물질이라고 그러면 그 임계점 그 이상의 세상은 이 higher vibration, 정말 고등한, 굉장히 고등한
그 진동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렐름, 영적 세상에서 오는 영적인 그 천상에서부터 오는 굉장히 높은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물질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